자, 그러면은 오늘 벌써 저녁이 됐는데 오늘 낮에 운동도 갔다 오고 할 일도 다 하고 그리고 좀 책도 읽고 그리고 왔습니다. 편집도 다 했고 아니, 다 하진 않았고 이제 운동 영상만 편집 어느 정도 했거든요. 오늘 올라갈 거는 이제 어깨 운동이고 저번에 능형근 쪽을 집어넣어서 이제 견갑 고정시키는 거 그걸 배웠잖아요. 능형근 수축해서. 그러고서 몸통을 고정시키려면은 대원근 쪽에 힘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능형근 그리고 대원근을 사용해서 몸통 전체를 고정시키는 영상이 올라갈 거고, 다음에 올라갈 거는 몸통은 끝냈잖아요. 그럼 이제 팔이 남았겠죠? 그래서 팔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다른 운동도 똑같이 몸통 쪽이 이제 끝났으면 팔 쪽을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힘주는 거나 지켜야 될 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언급한 것 같고, 이제 몸통 알아보고 팔 쪽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몸통에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저번에 능형근 쪽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들어올리고 견갑을 이제 고정시키는 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저것만 하면은 능형근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견갑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도 완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 운동할 때 저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몸통을 고정시키려면 대형근을 쓰면서 사이드에 힘을 주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 군데 많을 텐데, 이제 라인업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고 사이드에 힘을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원근, 저기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이 대원근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어깨를 대원근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고 툭 걸친다고 생각하면은 사이드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이드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사이드거든요. 어깨의 사이드 부분인데 그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볼록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준비가 완료된 거고 몸통 부분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처음에 라인업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원근에 어깨를 걸쳐도 되고요. 그리고 대원근에 힘주면서 어깨를 걸치듯이 걸치셔도 됩니다. 거기서 편한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를 잡았으면 이제 사이드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능형근을 조여주고 수축해 놓고 견갑을 고정시키면서 가슴과 등 근육이 운동할 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을 들이마셔서 어깨 선이 처지지 않게 항상 일정한 곳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만히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이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흡을 쓰지 않고 평소 있는 그 어깨 선에서 운동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어깨가 그 선에서 고착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짝 어깨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깨가 낮춰져 있는 것보다 어깨가 살짝 들려 있을 때 훨씬 더 몸이 편하고 어깨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항상 들이마시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운동하는 영상 보시면서 몸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몸통 자체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면은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팅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저가 잘한다는 소리 아니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분들 선수만 봐도 몸통 자체가 이제 가슴이나 뭐 등 쪽이 움직이거나 하는 게 진짜 적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주식 영상까지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이가 계속 안아달라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저번에 언제 사고 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이제 할 때 최소한의 정보인 어플에 있는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사고
그리고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좋아 보이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 참고 정도만 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이제 어떻게 사냐면, 마지막에 올리는, 제가 맨날 올리는 자료 있잖아요. 그 해외 주식 3천만 원으로 수익금 1천만 원 만드는 거, 그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석 분야 같은 경우는 두 분야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랑 그리고 미래에 이제 수익이 날 것 같은 탄소 중립 분야를 나눴죠. 그래서 두 군데 정도로 분야를 나누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한 4개 정도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분야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이제 뽑을 생각이고, 그리고 2개나 하나 정도 뽑을 생각이고, 반도체 분야는 원래 3개, 4개 이 정도 뽑거든요. 한 3개 정도로 나중에 줄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3개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총 해서 그러면 4개에서 5개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이제 관리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4개 종목을 이제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그 매수 타이밍에 이제 내가 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떨어진 그 시점이 파도라고 생각하면, 그 파도가 잔잔하게 오는 파도도 있고 크게 넣을 수 있는 파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게 내려갔을 파도, 뭐 4년 만에 한 번 올만한 폭락장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70%가 아닌 80%, 90%까지 3천만 원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내려온 그 폭락장이 2년 만에 한 번 오거나 1년 만에 한 번 올 장이다 그러면은 뭐 50%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 정도 맨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고, 그래서 3천만 원이면은 1,500만 원이죠. 그럼 1,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3천만 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500만 원에서 이제 4개 종목에서 내가 어떤 거는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2개 다 유명하진 않지만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미래 분야 투자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에 얼마를 넣을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겠죠? 1,500만 원에서 반을 넣겠다 하면은 750만 원을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750만 원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나머지를 넣겠죠? 그러면은 250만 원씩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나머지 250만 원이 남았죠? 그럼 250만 원을 나머지 투자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넣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나온 그 믿음을 기준으로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서 내 예산 안에서 그거를 얼마큼 내 믿음을 투자할 건지,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믿는 것만큼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산 이유까지 이게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뭐 내가 잃었거나,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내가 수익률이 적을 때 그 자가 피드백을 할 때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나왔다 싶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도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팔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최고점을 일단 기준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최고점을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그 기업을 믿는 만큼을 납두고 팝니다. 그래서 한 50% 팔았다고 치고 50%는 거의 팔거든요. 그래서 50% 팔아서 일단 수익금을 어느 정도 얻고, 나머지 뭐 정책의 흐름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지나갔다 싶으면은 30%를 팔고, 그리고 주변 같은 분야에 있는 어떤 기업이 뭐 상장한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린다 이러면은 또 10% 팔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분야의 소부장 기업까지 막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분야는 이제 순환이 다 거의 완료된 거잖아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까지 막 오르면서 실적까지 잡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나머지들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는 것도 순차적으로
나눠서 팔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50% 파는 것도 그렇고 뭐 이후에 파는 것도 그렇고 팔게 되면서 내가 확정적인 수익을 갖잖아요.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언제 팔지도 모르고, 뭐 아니면은 매도 가격만 생각하고서 팔게 되면은 그게 되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 팔면서 그 나눠 파는 거에 대한 이유도 갖고, 그리고 그 시점도 따로 정한다면 또 그것도 자가 피드백도 되고, 실수가 났을 때 제가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저를 되돌아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 팔고 나눠서 하고 폭락장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고 정책 분석까지 하면서 이제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장기간 넣는 ISA나 연금저축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따지진 않아요.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2, 30년 넣을 거고, 그리고 ISA 같은 경우는 짧으면 5년, 그리고 길면은 10년까지 넣을 생각으로 넣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계좌를 운영할 때는 나눠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시장을 예상할 수도 없고, 단기간의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도 1, 2년에서 3년까지는 예상할 수 있어도 또 장기간에 있는 그 시장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사는 시점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해둬요. 사는 시점은 어느 정도 그래도 파도가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낮아졌을 때 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업의 어쨌든 방향성이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ETF 같은 걸 사니까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성 종목을 항상 꼭 봅니다. 구성 종목 안 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 인터넷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사기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인터넷에서 비슷한 우리가 흔히 아는 S&P 500이라고 해도 그 S&P 500도 각 비중이 다르고, 그리고 수수료도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떼는 수수료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알아보고서 이제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는 ETF 같은 경우는 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그리고 매수 배당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엄청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복리 효과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처음에 살 때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금저축 이제 사실 때, 연금저축 계좌로 ETF 사실 때 꼭 수수료나 구성 종목, 그리고 매수량이 얼마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보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는 거는 뭐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거의 팔 생각을 안 하고 팔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